소니랑 같은 대기록 세운 선배로서 소니가 X친놈인 이유 알려줄까요? 솔직히 화까지 나던데요. 손흥민은 2023에서 24시즌 EPL 16라운드 뉴캐슬전에서 한 골 2도움을 성공시키며 팀의 4에서 1대승을 이끌었다.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성공했고, 이번 골로 손흥민은 올 시즌 리그 10호 골을 달성했다. 8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이라는 대기록을 달성했다. 그리고 이 골은 손흥민의 EPL 통산 113호 골이다. EPL 역사상 100골 이상 득점한 선수는 총 34명. 손흥민은 차근차근 순위를 올리고 있다. 113호 골을 신고한 손흥민은 공동 23위에 이름을 올렸다. 아스널의 전설적 공격수 이안 라이트와 동률을 이뤘다. 손흥민은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다. 올 시즌 폭발적인 활약으로 제2위 전성기가 왔다는 평가다. 2021에서 22시즌 23골을 넣으며 아시아 최초의 득점왕에 올랐던 때와 비슷한 페이스다. 이런 흐름이 이어진다면 손흥민이 EPL 역대 순위 어디까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일단 가시권 안에 든 이는 리버풀의 전설 스티븐 제라드다. 영국의 스포츠몰에 따르면 제라드는 120골로 역대 득점 공동 21위에 랭크됐다. 라힘 스털링과 같은 순위다. 손흥민이 앞으로 7골만 더 넣으면 제라드를 따라잡을 수 있다. 제라드는 현역에서 은퇴해 더 이상 골을 넣을 수 없는 상황. 스털링은 최근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탑 20 진입을 시도할 수 있다. 현재 역대 20위는 121골을 기록 중인 로메루 루카쿠다. 루카쿠 역시 현재 EPL을 떠나 있는 상황이라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목표다. 루카쿠를 잡으면 손흥민은 역대 득점 순위 20위 안에 이름을 올릴 수 있다. 위대한 업적이 아닐 수 없다. 그 위에 주요 선수들의 순위를 보면 15위 제이미 바디 136골, 14위 로빈 판 페르시 144골, 10위 모하메드 살라 150골, 9위 저메인 데포 162골, 8위 로비 파울러 163골, 7위 티에리 앙리 175골, 6위 프랭크 램파드 177골, 5위 세르히오 아게로 184골, 4위 앤디 콜 187골이다. 탑 3는 그야말로 최고의 전설. 200골을 넘어선 3명이 공격수다. 3위 웨인 루니 208골, 2위 해리 케인 213골, 1위 앨런 시어러 260골가 가장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손흥민, 이강인, 누가 최고일까? 한국 축구, 올해의 골, 가린다. 손흥민 선수가 감아차서 만든 골이 좋을까요? 이강인 선수의 왼발 프리킥 골이 나을까요? 우리 축구 올해의 골 후보가 오늘 12일 발표됐습니다. 페널티 아크로 두세 걸음 치고 들어오더니 수비가 붙을 새도 없이 반박자 빠르게 감아찹니다. 이른바 손흥민존에서 공이 발을 떠나는 순간 스스로도 궤적을 보고 들어갔다고 직감했을 정도로 아름답게 휘어집니다. 머리, 왼발, 오른발, 상대의 집중 견제 속에서도 올해 대표팀에서 온몸을 내던져 만든 6골 그 중에서도 가장 손흥민을 잘 보여주는 골이었습니다. 태극마크를 단지 4년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이강인의 이 장면 또한 빠질 수 없습니다. 페널티 박스 바깥쪽에서 직접 반칙을 얻어내 만든 프리킥 기회, 왼발로 찬 공이 수비벽을 넘겨 골대 구석을 찔렀습니다. 티니지 골키퍼가 어떻게 손써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한때 대표팀 벤치를 지키기도 했는데 15경기 만에 막힌 혀를 뚫은 이강인은 대표팀에서 4골을 몰아치며 최고의 한 해를 장식했습니다. 월드클래스 선배들의 뒤를 쫓는 후보는 21살 윙어 강성진입니다. 하프라인에서 공을 잡고 마치 메시를 보는 듯한 드리블로 수비수 3명을 제친 뒤 왼발 슛으로 골망을 흔들었습니다. 20세 이하 대표팀에서 만든 한방, 위대한 골이라는 극찬과 함께 세계의 헤드라인을 장식했고 3년 전 손흥민에 이어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골을 넣은 선수에게 주어지는 피파 푸슈카시상 후보까지 올랐습니다.
축구협회는 축구팬들의 투표를 거쳐 오는 27일, 올 한해 최고의 골을 발표합니다. 3. 이강인 플러스 음바페와 붙는다니, 프랑스 육부팀, 컵대회 64강 PSG와 격돌, 열광. 프랑스 리그 1은 지난 11일, 한국 시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쿠프드 프랑스 64강 추첨으로 인해 흥미로운 매치업이 편성됐다, 라고 발표했다. 쿠프드 프랑스는 프랑스의 FA컵이다. 1917년에 창설된 후 프랑스 축구리그에 소속된 모든 구단이 대회에 참가하며 우승팀에겐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유로파리그 출전권이 주어진다. PSG가 통산 14회로 최다 우승 횟수를 자랑하며 지난 시즌 챔피언은 툴루즈였다. 수많은 지역팀이 참가하기에 일부 리그 클럽들은 64강부터 대회를 시작한다. PSG를 포함해 리그 1클럽들의 상대가 배정된 가운데 PSG와 맞대결을 갖게 된 어스 레벨 선수들의 반응이 큰 화제가 됐다. 64강 대진 추첨에서 PSG는 2024년 1월 8일 어스 레벨 원정을 떠나는 게 결정됐다. 레벨은 다름 아닌 리그 레지오날 1 소속으로 6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아마추어 클럽이다. PSG는 쿠프드 프랑스 첫 경기부터 아마추어 팀을 만나면서 무난하게 다음 스테이지로 향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PSG를 상대하게 된 레벨 선수들은 패배할 확률이 높은 대진 편성임에도 세계 최고의 선수들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에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레벨이 구단 공식 SNS에 올린 영상 속에서 선수들은 클럽하우스에 모여 TV를 보면서 쿠프드 프랑스 대진 추첨을 유심히 지켜봤다. 이때 자신들의 상대가 PSG가 뽑히자 방 안에 있던 선수들은 일제히 두 팔을 들고 방방 뛰면서 환호성을 외쳤다. PSG를 만나면서 대회에서 탈락할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레벨 선수들은 킬리안 음바페, 우스만 덴벨레, 마르키뉴스, 아슈라프 하키미, 잘루이지 돈나룸마 등 세계적인 선수들과 함께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다는 사실을 기뻐했다. 다만 PSG 선수들과 만나기 위해선 레벨 수뇌부가 해결해야 할 부분이 있다. 아마추어 클럽인 레벨은 평소 시립 경기장을 빌려 쓰는데 이 경기장은 쿠프드 프랑스 경기를 운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아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경기장을 찾아야 한다. 한편 첫 대진부터 6부 리그 팀을 만나 어렵지 않게 32강으로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 PSG가 과연 대회 우승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지난 2020-21 시즌 쿠프드 프랑스에서 우승을 차지해 통산 14회 우승을 달성한 PSG는 이후 2시즌 연속 16강에서 탈락하며 체면을 구겼다. 2021-22 시즌 때 16강에서 OGC 니스를 만난 PSG는 0에서 0 무승부로 경기를 마쳤고 이후 승부차기에서 5에서 6으로 패해 8강 진출에 실패했다. 지난 시즌엔 하필 16강부터 올랭피크 드 마르세유를 만났다. 이날 선제골을 허용한 PSG는 세르히오 라모스의 동점골로 균형을 맞췄지만 후반전에 결승골을 내주면서 2년 연속 8강 문턱을 밟지 못하고 일찍 대회를 마무리했다. 4. 성룡이 형이랑 영국에서 만난 날 황희찬, 기성용 울버햄튼 방문 소감 전했다. 울버햄튼은 10일 오전 12시 이하 한국 시간 영국 울버햄튼에 위치한 몰리뉴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3에서 24 시즌 프리미어리그 PL 16라운드에서 노팅엄 포레스트와 1에서 1로 비겼다. 이로써 울버햄튼은 13위가 됐다. 노팅엄이 먼저 앞서 나갔다. 전반 14분 니코 윌리엄스가 올린 크로스를 해리 토폴로가 골로 연결했다. 울버햄튼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다. 전반 32분 마리오 루미나의 패스를 받은 파블로 사바리아가 크로스를 올렸고 마테우스 쿠냐가 골망을 흔들었다. 경기가 1에서 1로 끝나면서 황희찬의 2경기 연속골은 무산됐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에 따르면 황희찬은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벗어난 슈팅 1회, 드리블 4회, 5회 시도, 볼터치 44회, 패스 성공률 92%, 24회 중 22회 성공, 롱볼 2회, 2회 시도, 지상 경합 6회, 11회 시도 등을 기록했다. 평점은 6.8점을 받았다. 앞서 기성용은 자신의 SNS를 통해
오늘은 희찬이 보러 울버햄튼에 왔다. 이제는 정말 많이 성장하고 팀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돼가고 있는 희찬이 앞으로 더 큰 활약을 기대하며 라고 울버햄튼 방문 소식을 전했다. 기성용은 황희찬보다 먼저 PL 무대를 밟았다. FC 서울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며 어린 나이에 셀틱에 입단하면서 유럽 무대에 입성했다. 셀틱에서 미드필더로 활약하며 PL팀들의 주목을 받았고 스완지 시티의 유니폼을 입었다. 기성용은 곧바로 주전 자리를 꿰찼고 중원에서 볼 배급을 주도했다. 이후 선덜랜드에 입대를 다녀왔고 스완지 복귀 후 역대급 시즌을 보냈다. 기성용은 리그 33경기 동안 8골 1도움을 만들었고 스완지 팬들이 뽑은 스완지 올해의 선수로 선정되기도 했다. 기성용은 스완지에서 꾸준히 맹활약했고 뉴캐슬, 마요르카를 거쳐 서울로 돌아왔다. 기성용은 PL 통산 187경기 15골 11도움을 기록했다. 황희찬은 12일 자신의 SNS를 통해 성룡이 형이랑 영국에서 만난 날, 이렇게 영국에서 다시 만나서 너무 반가웠지만 기분이 뭔가 좀 이상했다. 형을 보고 꿈을 키웠고 같이 뛰면서 많이 배우고 정말 든든했던 형. 아마도 항상 형이랑 얘기해왔던 형의 골 기록을 넘은 것에 있어서 형도 자랑스러우셨을 거다. 약속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형들, 라고 이야기했다. 이번 시즌 황희찬은 어느 때보다 좋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시즌 초반 주로 교체로 나왔지만 적은 시간 속에서도 득점을 뽑아내며 게리 오닐 감독에게 눈도장을 찍었다. 황희찬은 점차 선발로 나오기 시작했고 막강한 득점력으로 울버햄튼 공격의 핵심이 됐다. 황희찬은 현재 16경기 8골로 리그 득점 5위에 위치해 있다. 오닐 감독은 황희찬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오닐 감독은 난 황희찬의 열렬한 팬으로서 재계약 협상이 잘 진행되길 바란다 라고 말했다. 또한 맥스 킬먼, 쿠냐도 황희찬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좋은 선수임을 강조했다.